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오늘부터 운동해야지. 결심했어요. 그런데 저녁이 됐습니다. 피곤해요.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내일도 똑같아요. 나는 왜 의지력이 없을까? 스스로를 탓하겠죠? 근데 의지력이 진짜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지력에 의존하는 것이 왜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환경만 바꾸면 의지력 없이도 원하는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의지력은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게 만드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라도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여러분, 숫자 하나 드릴게요. 3만 5천.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의사결정의 수라고 합니다. 3만 5천 번.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어디로 갈지, 이 이메일에 지금 답할지, 나중에 답할지, 이 모든 결정이 뇌의 에너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판사들을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하루 중 아침에 내린 판결과 오후에 내린 판결을 비교했더니 오후로 갈수록 판사들의 가석방 승인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덜 관대해진 게 아닙니다. 결정이 쌓이면서 뇌가 지쳐서 더 단순하고 보수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결정 피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리며 지쳐 있는 저녁에 오늘 운동할까 말까를 의지력으로 결정하려 하죠. 이미 뇌가 지쳐 있는데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의지력은 왜 믿을 수 없는가? 의지력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의지력은 고갈됩니다. 근육이랑 같습니다. 아침엔 강하고 쓸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의지력에 기대는 전략은 항상 같은 패턴을 만들죠. 아침엔 잘 됩니다. 근데 저녁엔 무너져요. 그리고 나는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의지력이 아닙니다. 의지력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볼게요. 운동화가 옷장 안에 있으면 꺼내기 귀찮아요. 운동화가 침대 옆에 있으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손이 가죠. 핸드폰이 침대 옆에 있으면 자기 전에 자동으로 보게 되겠죠. 핸드폰이 다른 방에 있으면 굳이 일어나서 가져오지 않겠죠. 의지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환경이 다른 겁니다. 환경이 행동을 결정한다. 코넬 대학교 실험. 코넬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죠. 사람들의 집에서 과일을 냉장고 안에서 주방 카운터 위로 꺼내놓게만 했어요. 그것만 바꿨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과일 섭취량이 70%나 늘었습니다. 더 건강해지려고 의지력을 쓴 게 아니에요. 과일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었을 뿐이죠. 행동을 결정하는 건 의지가 아닙니다. 환경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고 손에 닿는 것을 먹고 쉬운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설정이죠. 이 기본 설정을 거스르려고 의지력을 쓰는 게 힘든 방법입니다. 이 기본 설정을 활용해서 환경을 설계하는 게 영리한 방법입니다. 좋은 행동은 쉽게, 나쁜 행동은 어렵게. 환경 설계의 핵심 원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원하는 행동은 더 쉽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행동은 더 어렵게 만들어요. 구체적인 예를 드릴게요. 책을 더 읽고 싶다면 책을 소파 옆에 펼쳐두세요.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십시오. 소파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책이 먼저 눈에 들어와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을 침대 옆에 꺼내두세요. 헬스장 가방을 현관 앞에 미리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운동복을 입게 될 겁니다. 핸드폰을 덜 보고 싶다면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SNS 앱을 2번 터치해야 열리도록
폴더 안에 넣으세요. 알림을 모두 꺼버리세요. 이 작은 마찰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줄입니다. 의지력이 아니죠. 설계입니다. 결정 피로를 줄이는 루틴 자동화. 환경 설계의 두 번째 강력한 전략은 루틴 자동화입니다. 결정을 미리 해두는 거죠. 뭘 입을지 매일 아침 결정하지 말고 전날 밤에 미리 꺼내두세요. 뭘 먹을지 매일 고민하지 말고 주간 식단을 미리 정해두세요. 언제 운동할지 매일 결정하지 말고 요일과 시간을 고정해두세요. MIT 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에서 반복적 행동을 루틴으로 자동화하면 그 행동에 쓰는 뇌 인지 에너지가 최대 40% 줄어든다는 게 나왔습니다. 줄어든 에너지가 더 중요한 곳에 쓰일 수 있죠.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검은 터틀넥을 입은 이유가 이겁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매일 비슷한 옷을 입는 이유도 이겁니다. 아침에 옷을 고르는 결정 에너지를 아껴서 더 중요한 결정에 쓰는 겁니다. 루틴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에너지 관리입니다. 마인드셋은 생각이 아니라 환경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점 전환을 드릴게요. 우리는 마인드셋을 생각의 문제라고 보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지. 근데 사실 마인드셋은 환경이 무엇을 생각하게 허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불안, 걱정, 부정적 생각이 넘쳐나는 환경에 있으면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힘들겠죠. 반면에 좋은 책, 좋은 사람들, 영감을 주는 환경에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복되는 좌절의 대부분은 마인드셋 문제가 아닙니다. 디자인 문제입니다. 환경이 잘못 설계된 거죠. 그러면 해결책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나은 환경 설계입니다. 매주 내 환경을 점검하라.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내 환경 점검을 해보세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나에게 이 세 가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첫째, 이번 주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이 있나? 그럼 왜 못했나? 환경에서 뭘 바꾸면 더 쉬워질까? 둘째, 이번 주에 하지 않고 싶었는데 해버린 것이 있나? 그럼 왜 했나? 어떻게 하면 그 행동이 더 어렵게 될까? 셋째, 다음 주를 위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환경적인 것이 있나? 이 10분이 매주 환경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환경이 다음 주의 행동을 바꿉니다. 의지력에 기대지 않아도 조금씩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면 될까요? 첫째, 오늘 당장 좋은 행동 하나를 쉽게, 나쁜 행동 하나를 어렵게 환경을 바꾸십시오. 책을 읽고 싶다면 책을 눈에 보이는 곳에, 핸드폰을 덜 보고 싶다면 핸드폰을 다른 방에, 딱 하나만 오늘 바꿔보십시오. 작게 시작해도 상관없습니다. 둘째, 내일 아침 루틴 중 하나를 자동화하세요. 뭘 입을지 오늘 밤 미리 정하거나 내일 아침에 뭘 먹을지 지금 결정해 두세요. 결정을 미리 해두면 내일 아침에 에너지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은 에너지를 더 중요한 것에 쓰시면 됩니다. 셋째, 이번 주 일요일에 10분짜리 환경 점검 시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매주 이 10분이 쌓이면 한 달 뒤의 환경이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 환경이 다음 달의 행동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루 35,000번의 결정을 내리며 의지력이 고갈됩니다. 의지력에 의존하는 전략은 처음부터 어렵게 설계된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과일을 눈에 보이는 곳에 두면 섭취량이 70%나 늡니다. 환경을 바꾸면 행동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원하는 행동은 쉽게, 원하지 않는 행동은 어렵게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네 번째는 루틴 자동화로 결정 에너지를 아끼고 매주 환경 점검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의지력을 강화하려 하지 마십시오. 의지력이 필요 없는 환경을 설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결심하고 무너지고 자책했다면 오늘부터 그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잘못 설계됐던 겁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둘러보세요. 오늘 밤 핸드폰을 내 침대 옆이 아닌 다른 방에 한번 둬보세요. 내일 아침에 운동복을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세요. 읽고 싶었던 책을 소파 위에 올려놓아 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내일의 행동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일주일 뒤에 나를 바꾸고, 한 달 뒤에 나를 바꾸고, 1년 뒤에 나를 바꿉니다.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영리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환경을 설계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